천박한 경비원 딸년이 감히 내 아들을 속였어. 호화로운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신부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충격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민준아. 뺨을 맞은 신부가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히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경비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오만한 시어머니의 인생이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백억 규모의 호텔 연회장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태진건설 후계자 이민중과 강서윤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웅장한 연주곡과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중이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구김 하나 없이 다린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소박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서윤이도 정말 행복하겠구나. 강철중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윤이 거울을 보며 마지막 화장을 고쳤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멋지세요. 서윤이 강철중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가장 아름답다. 강철중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과의 인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박 여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며느리의 아버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강철중이 불길한 예감에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강철중 씨 나오세요. 박 여사가 강철중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철중에게 쏠렸습니다. 강철중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당황하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해, 민준아. 박 여사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철중이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연회장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아파트 경비원 근무복을 입은 강철중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 며느리의 아버지입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죠.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박한 경비원 딸년이 감히 내 아들을 속였어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서윤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탁!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서윤의 하얀 뺨에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로 핏방울 같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결혼식에서 저런 일이. 서윤이 뺨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강철중이 달려가려 했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 행세를 했어. 박 여사가 또다시 서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 박 여사를 말렸습니다. 너도 전형과 한패야? 경비원 딸과 결혼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박 여사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광기에 눌려 주춤거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철중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것들 당장 끌어내. 박 여사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강철중과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나가세요, 두 분.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떨어진 축의금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더러운 돈. 축의금 봉투가 서윤의 발치에 흩어졌습니다. 서윤이 찢어진 드레스를 움켜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굴욕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무서워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강철중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서윤아. 부녀가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밤늦은 시간 강철중의 초라한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서윤이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강철중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윤이 수면제를 먹고 지쳐 잠들었습니다. 강철중이 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강철중이 방 한쪽 벽의 낡은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책장 뒤편에 숨겨진 패널에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패널이 열리며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위성 전화기, 암호화된 USB, 고성능 노트북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중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니터에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위성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고스트 스피킹. 엑서뮤트 플랜 비 이미디어틀리. 강철중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예스, 서. TAEJIN 컨스트럭션.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컴플리트 디스트럭션. 노 서바이버츠. 강철중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니터에 태진건설과 연결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차명 계좌들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철중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외 증시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태진건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중이 모든 지시를 마쳤습니다. 그가 위성 전화기를 끄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잠든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네가 내 딸을 울렸으니 너도 울어봐라. 강철중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박 여사의 저택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골프 모임을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걸던 그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경비원 딸 제대로 혼내줬지. 박 여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TV에서 긴급 뉴스 속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중견 건설사 태진건설이 정체불명의 대량 투매와 해외 비자금 계좌 동결로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여사의 손에서 귀걸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T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진건설의 주가는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리모컨을 든 박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회사로 오세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들이 몰려와서 난리예요. 박 여사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30분 후 태진건설 본사 로비였습니다. 박 여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로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채권단과 하청업체 대표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야? 한 하청업체 대표가 박 여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뭘 하는 거야? 박 여사가 몸부림쳤습니다. 3개월치 공사비를 안 줬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가 비서실로 뛰어갔습니다. 비서가 울상을 지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걸 보세요. 서류에는 국세청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1시간 후에 온다고 합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관들을 보낸다고. 박 여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룻밤 만에. 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진건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설명할 시간을. 박 여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강철중의 원룸이었습니다. 서윤이 소파에서 일어나 TV를 켰습니다. 태진건설 관련 페이퍼 컴퍼니 수십 개가 동시에 폭로되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십 년간 조성된 비자금이 해외로 은밀히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철중이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뉴스 좀 보세요. 서윤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 만에 이런 일이. 서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강철중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서윤아. 강철중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박 여사가 수소문 끝에 강철중의 원룸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똑똑똑.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강철중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가 복도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너야. 내 놈이 내 회사를 망쳤지. 박 여사가 강철중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철중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 내년과 짜고 내 재산을 빼돌렸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서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을 보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 꽃뱀, 네가 내 회사를 삼켰어. 박 여사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서윤이 울부짖었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을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너도 저놈들과 한패지. 박 여사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광기에 압도되어 주춤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남편을 올려다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또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도 저것들 편이구나. 박 여사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가 복도에 있던 소화전을 발로 찼습니다. 내 돈 내놔. 내 회사 돌려내. 박 여사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했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저 여자가 경비원 딸이래. 꽃뱀 같으니라고. 결혼해서 남편 집안 망친 거 아냐? 서윤이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강철중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만 가세요. 강철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강철중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뭔데? 경비원 주제에. 박 여사가 강철중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강철중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을 맞던 순간과 민준이 자신을 외면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모든 사태를 침착하게 바라보던 모습도요. 서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철중이 폐지 정리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기다렸어. 이 경비원 놈아. 박 여사가 강철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이야. 내 돈 어디다 숨겼어. 박 여사가 강철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철중이 박 여사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박 여사가 아픈 소리를 내며 손을 놓았습니다. 아야, 뭘 하는 거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강철중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태진건설의 20년간 비자금 내역입니다. 강철중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계 로비 장부 사본이고요. 박 여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박 여사가 숨겨왔던 모든 불법 거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뒷돈과 정치인들에게 건넨 로비 자금까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았어? 박 여사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랜만이군. 월가의 유령. 윤 회장이 강철중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경비놀이라니. 윤 회장이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아파트 2층 복도에서 서윤이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월가의 유령?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철중이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자니가 태진건설을 날려버렸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윤 회장이 강철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실력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군. 박 여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월가의 유령이 뭐야? 너 대체 누구야? 박 여사가 강철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철중이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는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강철중의 목소리에 섬뜩한 기운이 담겼습니다. 박 여사가 자신이 상대한 사람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강철중이야. 복수의 규모가 남다르군. 윤 회장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일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 롤스로이스가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중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구나. 강철중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월가의 유령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 사람이에요? 서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강철중이 기절한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부녀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사람이 맞아요? 서윤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강철중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서윤아. 내가 월가의 유령이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태진건설을 망가뜨린 것도. 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뺨을 맞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 강철중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국 나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그 유령이 되신 거네요. 서윤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강철중이 달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힘 뒤에 숨어서 평생을 살 순 없어요. 서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괴물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자괴감 들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용서해줘.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사과한다.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서윤이 이혼 합의서를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날 2번이나 외면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결혼식에서 1번, 어제 또 1번. 민준이 합의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기회를 줘. 민준이 매달렸습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도 아닌 내 힘으로 설 거예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짐을 챙겼습니다. 강철중이 수백억 원이 든 통장과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라. 강철중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 일어설게요. 서윤이 편지 한 장을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찾지 마세요. 서윤이 집을 나섰습니다. 강철중이 홀로 남겨진 방에서 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제 힘으로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떳떳한 딸이 되고 싶어요. 강철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아, 꼭 돌아와라.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지방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주방에서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대답하며 뜨거운 찌개를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식당 구석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태진건설이 회생 절차 실패로 헐값 공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잠시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박 여사가 무료 급식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 취객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네, 가져다 드릴게요. 서윤이 소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취객이 서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참 예쁘네. 우리랑 같이 놀지 않을래? 취객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손 놓아주세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취객이 서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취객의 팔을 가볍게 꺾었습니다. 아야. 취객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술 취해서 아가씨 괴롭히면 안 되죠.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취객이 겁을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괜찮아요? 여성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이 서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옛날 내 보스를 닮았네요. 여성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조연숙이라고 해요. 조이사라고 불러주세요. 서윤이 명함을 받아보았습니다. 블랙펄 캐피탈 이사 조연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강철중 씨를 아세요? 조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역시 그분 딸이군요. 조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어요. 조 이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월가의 유령팀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죠. 서윤이 조 이사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절 찾으라고 하셨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절대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조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면 저를 찾아오라고 하셨죠. 서윤이 조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 그림자를 만드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조 이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다면
진짜 당신 힘으로 그가 만든 판을 뒤집어야 해요. 서윤이 일주일간 고민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마침내 서윤이 결심했습니다. 조 이사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서윤이 블랙펄 캐피탈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각오됐어요? 조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제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M&A의 기본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조 이사가 칠판에 복잡한 도표를 그렸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법률 검토, 시장 동향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야 해요. 서윤이 밤새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조 이사가 실전 연습을 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틈을 노려야 해요. 서윤이 날카로운 분석으로 가상의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좋아요. 이제 실전에 투입시킬게요. 조 이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서윤이 첫 번째 실전 협상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부실 채권 전문가였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뭘 안다고 여기 나왔나? 상대방이 서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귀하께서 보유하신 채권의 실제 가치는 장부가의 30%에 불과합니다. 서윤이 정확한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80%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이 냉정하게 협상을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대단해요, 서윤 씨. 조 이사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정말 당신 아버지를 닮았어요. 서윤이 과거의 상냥함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냉혹하고 날카로운 작은 유령으로 거듭났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윤이 조 이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SY 인베스트 설립을 축하합니다. 조 이사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이사님. 서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목표를 정해볼까요? 조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구태진건설의 핵심 자산 인수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철중이 멀리서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된 인맥들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서윤이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세요. 강철중이 위성 전화기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서윤이가 모르게 해야 합니다. 딸이 진정으로 독립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윤이 첫 번째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베일에 쌓인 여성 대표로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진건설 최종 입찰 당일 서울 중구의 경매장이었습니다. 서윤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변호사단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년 전의 천진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SY 인베스트 강서윤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경매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여성 대표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서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강철중의 딸이? 윤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입찰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3천억 원의 현금 일시불로 인수하겠습니다. 경매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SY 인베스트는 3,500억 원을 제시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경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가로 기존 직원 전원 고용 승계와 협력사 채무 완전 변제를 약속합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천억 원. 윤 회장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4,500억 원과 함께 태진건설을 윤리 경영 기업으로 재건하겠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몇 차례 공방이 오간 끝에 서윤이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SY인베스트 강서윤 대표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서윤이 입찰 성공 후 조 이사에게 따로 지시했습니다. 박 여사의 현재 거취를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첫 출근할 때 그녀와 마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여사는 현재 태진건설 사업 미화 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로비 청소 담당이라고 하네요.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진건설 본사 로비였습니다. 서윤이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이 서윤을 둘러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박 여사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몰라볼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고 있는 박 여사였습니다. 새 대표님이 오신다니까 깨끗이 청소해야지. 박 여사가 혼잣말을 하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서윤이 로비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에? 박 여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박 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 아버님처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만 필요합니다. 서윤이 경비팀장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즉시 해고 처리하고 사옥 출입을 금지해 주세요. 경비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 여사가 바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서윤아. 박 여사가 서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이 박 여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3년 전 결혼식에서 저에게 하신 말 기억나세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박한 경비원 딸이라고 하셨죠. 박 여사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모습도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어머니만은 용서해줘.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외면했던 그날처럼 나도 당신을 외면하겠어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박 여사를 끌어냈습니다. 서윤아. 박 여사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주 후 서윤이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뺨을 맞았던 바로 그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강철중 명예경비원 퇴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윤이 강철중에게 고급 정장을 내밀었습니다. 경비복 대신 이걸 입으세요. 강철중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많이 컸구나. 강철중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과거 태진건설의 전 임원들과 새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진정한 영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제 아버지 강철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철중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아. 강철중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녀가 연회장 중앙에서 춤을 췄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조 이사와 SY 인베스트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서윤아. 강철중이 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강철중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아버지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강철중이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괜찮다, 서윤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다. 하지만 강철중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파티 다음 날 아침 강철중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고열이 돌고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서윤이 급히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강철중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서윤이 다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강철중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서윤을 막았습니다. 서윤이 응급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네, 환자의 딸입니다. 서윤이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상담실로 오시죠. 의사가 서윤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입니다.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아마 오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인 것 같아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서윤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서윤이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적합이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단둘이에요. 서윤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국내 기증자 풀에서 찾아봐야겠네요. 하지만 일치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철중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철중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강철중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꼭 치료해 드릴게요. 서윤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네가 날 지켜야 하는구나. 강철중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월가의 유령 시절부터 쌓여온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프게 했어요. 서윤이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내 덕분에 내가 진짜 행복했다. 강철중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 태진건설의 모든 경영권을 조 이사에게 위임했습니다. 회사 일은 모두 맡겨드릴게요. 서윤이 조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만 생각하고 싶어요. 조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좋은 기증자를 찾을 거예요. 서윤이 기증자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태진건설의 자산을 일부 매각해서 수백억 원의 사례금을 내걸었습니다. TV와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골수 기증자를 찾습니다. 서윤이 TV 화면에 나와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만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저와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돈 먼저 주세요. 가짜 기증자들이 서윤을 속였습니다. 서윤이 몇 번의 사기를 당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강철중의 병세는
최고급 항암제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났습니다. 환자분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 의식 없는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아직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건설 현장 어딘가에서 민준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서윤이 화면에 나와 기증자를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작업복을 벗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강철중에게 마지막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의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강철중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렇게 효성스러운 딸인데. 기적이 일어나야 할 텐데.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에 잠겼습니다. 모든 돈과 권력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 기증센터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검사받을 수 있나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검사해 주세요. 간호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강철중 환자와 관계가? 제 장인어른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기증자 센터였습니다. 의료진이 밤새 민준의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서둘러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의사가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병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서윤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히 보자고 하세요. 간호사가 서윤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온 기증자분과 환자분의 골수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일치한다고요?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만 분의 1 확률인데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증자분은 누구세요? 서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민준 씨라고 하시는데 환자분의 사위분이라고 하더군요. 의사의 말에 서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아래층 기증자 대기실에 계세요. 서윤이 급히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진 의자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거친 작업복에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서윤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준이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당신이 왜? 서윤이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를 되찾거나 용서받을 자격은 없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속죄하고 싶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망쳐버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야. 서윤이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를 향한 원망과 경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2번이나 외면했는데.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변명할 생각도 없어? 민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만은 제대로 하고 싶어?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기증해 주세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사이의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뒤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이 수술실 앞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결혼식 날 뺨을 맞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외면하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왜 이제야 이러는 거야? 서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기적적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서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진 거예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민준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짧은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서윤아, 아버님을 부탁한다. 평생 너를 외면했던 죄인으로 살겠다. 행복해라. 민준이 편지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조용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서윤이 텅 빈 병실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는 거야. 서윤이 복잡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속죄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철중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윤아. 강철중이 희미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달려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강철중이 수척해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아버지.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 딸아. 강철중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윤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강철중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후 서울 중구 태진건설 본사였습니다. 서윤이 SY-태진 그룹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서윤이 단상에서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 이사가 서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저희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서윤이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회사 설립 첫 번째 사업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합니다. 서윤이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주거복지 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서윤이 조 이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 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조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워낙 훌륭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서윤이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조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야근 대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의 작은 별장에 강철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 출범식 어떠셨어요? 서윤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자랑스러웠다, 서윤아.
강철중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진짜 훌륭한 사업가가 됐구나. 부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군. 강철중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권력만 생각했는데 서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복수에만 매달렸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그래, 우리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살자. 강철중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조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 정신적 충격이 컸나 봐요.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상관없는 일이에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몰락도 민준 씨 소식도 이제 신경 쓰지 않아요. 지방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민준이 안전모를 쓰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장 사무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SY-태진 그룹이 현장직 노동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화면에 강서윤 장학재단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TV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구나.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네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니까 다행이야. 그는 더 이상 서윤을 찾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윤과 강철중이 별장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추를 따고 서윤이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경비 일할 때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지. 딸과 함께 있으니까. 강철중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가의 유령 시절보다도요?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는 괴물이었어. 지금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야. 강철중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별장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이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국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딸아. 강철중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절 지켜주셨죠. 서윤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우린 그냥 서로를 지킨 거예요. 두 사람이 창밖의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도 성공도 다 의미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최고예요. 강철중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녀는 서로에게 기대어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CEO의 모습도 전설적인 월가의 유령도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복수와 성장의 여정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강서윤과 강철중 부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처음에는 복수가 목적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모욕을 되갚고 자신들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응징을 주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강철중은 월가의 유령이라는 괴물 같은 과거를 버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복수를 꿈꾸게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서윤처럼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강철중처럼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따뜻한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